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금요일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도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 증시, 그래도 노동시장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다행히도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제부터 강력한 반등 이어갔었는데요. 67,656달러, 65,000달러를 지켜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높게 튀어오르면서 다시금 67,000달러 선을 탈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로 안타깝게도 이더리움은 여전히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2,519달러,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따라서 달려야 되는데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해주고 있는 이더리움, 반면에 솔라나를 보십시오. 이름값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 중에 대장처럼 나서가지고 달려주면서 176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솔라나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과연 이더리움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전 세계 소식들 잠깐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브릭스 국가연합에서 브릭스 국가에 바로 가입을 시키진 않지만은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파트너 국가들을 선정해가지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터키 혹은 띠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남미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도 보이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까지 파트너 국가로서 브릭스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멕시코도 브릭스에 신청 가입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바로 위에 붙어있는 멕시코와 또 아래 붙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큐바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브릭스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을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중앙은행도 연준을 따라서 전복 컷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금리를 0.5% 내렸다라고 하네요. 과거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0.5% 전복 컷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01년도 9.11 사태, 2008년도 때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까지 해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0.5% 금리를 내렸는데 과연 이번에도 0.5%를 내린 이유가 따로 있을까? 뭔가 조만간에 하나 터지려고 그러나? 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마탱이가 가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도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2026년도부터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42% 세율을 부과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실현 수익의 40% 정도를 떼는 것도 엄청난 세율인데 미실현 수익에다가 42% 세율을 부과를 해버린다. 한국은 양반이네요. 이거에 비하면은 덴마크가 또라이화 되었습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 얼마 전에 테슬라가 들고 있던 비트코인들을 전부 다 옮겨가지고 이거 매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갑 이동뿐이었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1억 9,24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블랙록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3억 1,750만 달러.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죄다 쓸어가고 있는 블랙록의 고객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전체를 들어가지고 보유량 100만 개를 돌파하게 되면서 공급량의 5.2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 화력을 뽐낸다. 내년, 내후년까지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크립토코안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나날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2028년도쯤 되게 되면은 그때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채택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재미난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와 동시에 채굴 난이도 상승과 함께 2030년까지 안정적인 통화로 비트코인이 진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근데 강력하고 큰 변동성이야말로 비트코인의 시그니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정적인 자산이 되면은 그것을 진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뭐 또 통화가 되려면은 안정성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긴 하겠죠.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비트코인을 통화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펜실베니아주의 하원 의원들이 비트코인을 해당 주 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수탁하고 또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비트코인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비트와이즈 임원 중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프 박씨, 성이 박씨예요. 아마 교포인 듯. 아무튼 그는 이야기하기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비트코인이 92,000달러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유명 분석가 마이클 반데 포페 역시 비트코인이 한 달 이내로 신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나온 소식을 봤을 때 많은 옵션 거래자들이 다음 달에 비트가 전고를 갱신한다는데 많은 베팅을 걸고 있었는데요. 과연 11월 비트가 전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가 주봉 67,9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경우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겠다라면서 다시 한번 주봉 마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가 그러면서 공유한 차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예측했었던 대로 비트코인은 해당 채널의 검은 선 상단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주봉 마감만 잘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쭉쭉쭉쭉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의 분석에 의하면은 딱 보시면은 저항 위까지는 올라왔죠. 지지 확인하고 저항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지지선으로 바꿨지만은 안타깝게도 그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주요 2평 중에 하나인 10일 단순 2평 이 위는 뚫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했었고, 자, 그 다음으로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비트코인이 정말 강세를 띈다라면은 65,000달러대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내가 어제 픽 줬지 이 자리에서 롱을 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예측이 바로 그대로 맞아떨어지면서 그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상승 중에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자신이 맞췄다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더블 크립토 분석가 같은 경우는 떡락충에 빙의가 돼가지고 내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다. 지금부터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68,000달러 위까지 살짝 올라온 다음에 61,000달러까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죠. 근데 지금 ETF 수요도 높고 분위기도 좋은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하락하기 위해서라면은 아마도 뭔가 안 좋은 사건 하나가 터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뚫어주게 되면서 7만 1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그는 베팅한 10,000달러를 잃게 되면서 본인이 예측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는 없겠죠. 이 사람 분석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공유를 하느냐? 과거에 잘 맞췄기 때문에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물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이 쥐꼬리만큼 있었는데요. 126만 달러. 블랙록에서의 자금 유입은 없었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차트가 모양새가 그래도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쏘면서 이더리움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미 쏘고 있습니다. 축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상방향 브레이크아웃 기술적인 목표가는 250달러까지도 볼 수 있겠다 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강세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도 정말로 이더리움이 10,000달러까지 언젠가 쏠 수 있다라면은 이렇게 길고 지루한 상황에 보상으로 나중에 다가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아직까지 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크립토 배트맨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한다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은 알트 시즌은 오고야 말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RSI가 상승 추세를 먼저 깨고 난 다음에 RSI가 하락함과 동시에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RSI가 상승 추세를 깨고 베어리시 위테스트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얘가 빠지게 된다. 지금부터 쭉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은 상승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좀 하루빨리 올 수 있으면은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최근에 AI가 만든 밈코인 고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딱 본인이 매수하겠다라고 한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4배가량 올라버렸죠. 나도 매수 좀 걸어놓을걸. 한편 고트 같은 경우는 오늘 OKX, 바이낸스 등등의 선물시장에 상장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는 다음으로 ENA 차트를 공유하면서 마찬가지로 밑에서 노리고 있었는데 조정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ENA 조만간에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남들은 돈 버는데 나는 못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크립토 랜드 분석가 유니스왑, 최근에 비트코인의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상승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는 티아입니다. 티아 최근에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 추세를 깼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 아직 수평 저항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고 위에서 올라가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무조건 바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트레이더 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솔라나가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BNB도 이 뒤를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먼저 센티멘트 측에선 이야기하기를 BNB에 관련된 심리상태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BNB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이킨 머니플로우 지표를 봤을 때 자금들이 BNB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BNB가 지금 축적을 하고 있으며 축적이 끝나는 대로 위로 가격 상승을 꾀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다.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한방 크게 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빗썸에 상장됐었던 센트코인, 김치코인이죠. 이 김치코인 말이 많았었습니다. 센트는 상장된 지 5개월 만에 가격이 90% 급락, 거기다가 빗썸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면서 82% 추가 떡락, 그 다음에 6월 빗썸이 상패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추가적으로 53% 더 떡락. 그러나 센트 운영사가 법원에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자 가격이 1400% 폭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이 상패를 하겠다라고 하자 이번 달에 들어가지고 40%또 떡락.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센트, 2번 빗썸, 3번 개미들.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센트 같은 경우는 물량을 개미들한테 다 던지면서 펌프앤덤프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빗썸 같은 경우는 해당 해프닝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수수료만 46억 원을 땡겨갔다라고 합니다. 개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눈치 빠른 몇 명 빼고는 전멸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할 수 있는 교훈 뭡니까? 김치코인은 쳐다도 보지 말자. 워렌 버핏이 한때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땐 김치코인들이 쥐약입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만 웬만하면 김치코인들은 항상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금요일에는 불타는 광조대시다.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좋아요, 댓글 등을 통해서 토마토 채널 지원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